자, 이 교재입니다. Grammar Inside 1. 자, 요 교재는 사실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재라고 보면 됩니다. 중학생들이 학교 내신과 관련되는 문법뿐만 아니라 어떤 문법의 포괄적인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Grammar Inside가 1, 2, 3로 나눠져 있는데 1은 1학년, 2는 2학년, 3는 3학년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1학년이라고 꼭 1만 보라는 법은 없죠. 분명히 이 1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좀 더 빨리 2, 3로 올라가서 실력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문법을 같이 공부하게 돼서 반갑고요. 선생님은 누군지 알죠? 자, 요 단원을 1과부터 들어가기 전에 처음에 내용에 보면 Grammar Basics라고 있습니다. 이 Grammar Basics는 앞으로 보게 될 어떤 단편적인 문법 세세한 내용들 이전에 여러분들이 영어를 공부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어떤 사항들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들은 큰 영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게 될 내용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할게요. 6페이지 Grammar Basics 품사. 자, 품사라는 말. 자, 거기에 자, wow, this tastes really good. 자, 뜻이 뭐예요? 와, 이것은 정말로 맛이 좋구나 이 뜻이죠. 자, 요 문장은요. 요 문장은 하나의 여기에 마침표가 보여줘요. 마침표. 마침표가 있다라는 것은 이 앞에 내용이 문장이었던 거고 마침표는 문장의 끝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Wow, this tastes really good이라는 문장은 몇 개, 자, 이 문장은 가만히 뜯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짧은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하나의 문장은 여러 개의 단어로 구성된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를 좀 뜯어볼게요. 이 뜻을 써볼까? wow는 그냥 우리말로 와 이런 뜻이고 this는 이것, taste는 뜻이 뭔가 하면은 맛이 나다 이런 뜻이에요. 맛이 나다. really는 정말, good은 좋은. 자, 이런 뜻을 굳이 적자면 이런 뜻인데, 자, 이렇게 단어, 영어 문장을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어떤 짧은 단위, 이거를 단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단어가 모이면 이게 뭐가 된다? 단어의 모임이 바로 문장이에요. 그런데 그 문장을 구성하는 여러 개의 단어들을 성격이 비슷한 놈들끼리 묶어놓고 그걸 이렇게 분류를 한 겁니다. 왜? 그런 거 많잖아요. 사람도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한 10명, 한 100명이 모여있어. 이 사람들을 처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파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의 성질 어떤 특징이 있죠. 특징. 예를 들어가지고 요만큼은 경상도 사람, 요만큼은 서울 사람, 요만큼은 전라도 사람, 그리고 이만큼은 충청도 사람. 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고향이 어딘지를 파악해서 이렇게 분류하듯이 보통 보면은 출신에 따라서 말투가 좀 서로 비슷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선생님 봤을 때 어디 출신 같아요?
선생님은 경상도 사람입니다. 원래. 자, 경상도, 전라도, 서울, 충청도처럼 나눠지듯이 영어 단어도 그 특징이 비슷한 놈들끼리 묶어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단어. 여러 개의 단어는 그 단어 비슷한 단어들끼리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것. 그거를 품사라고 얘기합니다. 품사가 뭐다? 품사란 단어의 어떤 특징대로 분류해 놓은 것. 자, 괜히 말이 어려운데. 자, 영어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어를 찾아보면 이 단어가 어떤 품사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알 수가 있어야 해요. 자, 영어의 품사는 총 몇 개로 구성이 되느냐? 대체로 8개의 품사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8개의 품사. 자, 8개의 품사가 무엇이냐? 이것부터 먼저 좀 파악을 할게요. 일단 영어에서 가장 많은 명사부터 볼게요. 명사. 자, 거기에 보면 예문부터. 자, 항상 예문을 보고 파악을 합니다. Seoul is a big city. 자, 요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은 큰 도시다. 이랬을 때 요거를, 자, 요게 이 하나의 문장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는 것 같습니까? 맞춤표는 여기 있고요. 자, 처음 나오는 이 서울은 어떤 땅의 이름이죠. 물론 여기는 동탄이지만 저 위로 올라가면 서울이 있습니다. 서울은 우리나라 어떤 지역의 이름입니다. 이름. 이렇게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을 명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명사 하나 더 있어요. 자, is는, 자, 여기에 city라는 도시라는 것도 어떤 사물을 부를 때 얘기하는 거죠. 얘도 일종의 명사입니다. 자, 이렇게 영어 단어에서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명사. 자, 명사는 영어로 하면은 noun인데 흔히 이렇게 이렇게 많이 표기를 합니다. 명사는 뭐다?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 자, 사람,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다. 알겠죠? 명사. 거기에 지금 요 문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여기에 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어를 다른 말로 하면은 관사라고 하거든요. 관사는 뭐냐? 곧 명사가 나온다라는 일종의 신호라고 보면 됩니다. 이 관사 나오면 명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사는 명사나리 납시오 이렇게 이걸 알려주는 일종의 뭐라 그럴까? 기수?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어쨌든 기억할 것. 명사는 뭐다? 사물이나 사람 혹은 어떤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명사의 정의다.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를 우리는 명사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대명사라는 게 나오는데 I know him well. 자, 이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나라는 사람. 내가 누군데? 난 조나단이에요.
자, 근데 조나단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라 그랬죠. I라고 칭했죠. 자, 조나단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대상의 어떤 상황을 대신해서 나타내는 말. 그 조나단이라는 사람의 이름 말고 대신해서 쓰는 말. 자, 이거를 대명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대명사를 쓰느냐? 대명사들은 대체로 아주 짧습니다. 긴 단어가 아니고 수식어도 전혀 없고 그냥 한 짧은 단어로 앞에 나온 개념을 대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좀 더 간단하고 심플하게 문장을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합니다. I know him. 자, 여기에 힘을 누구냐? 방탄소년단의 누구라고 얘기해. 나는 그 사람을 매우 잘합니다. 이랬을 때 굳이 이거를 방탄소년단의 정국이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him 이렇게 한 단어로 짧게 얘기했죠. 자, 이렇게 앞에 나온 대상을 짧게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말, 이러한 거를 대명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명사의 종류, 여기에 지금 있는 I나 힘은 사람을 나타내는 대명사고, 이거 말고 this, 이거, 그리고 that, 저것, 혹은 it, 그것. 자, 이러한 단순한 대명사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여러 대명사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 명사 다음에 배운 대명사는, 자, 대명사의 기본은 알 필요가 없고, 대명사는 앞서 나온 어떤 명사를 대신해서 짧게 표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대명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동사 보겠습니다. Kate lives 자, Kate lives in Korea. 자, Kate는 뭡니까? 자, 이거 끊어보면 Kate, 이거 사람 이름이라고 그랬죠? lives는 살다 in Korea, 한국에서 산다 그랬는데 여기에 주어 다음에 오는 뭐뭐 한다. 살다라는 건 어떤 사람의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말이죠. 자, 이걸 우리는 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나 어떤 사물의 움직임이나 상태를 나타내주는 말. 동사는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는 그냥 짧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움직임이나 혹은 상태를 나타내주는 말이 바로 뭡니까? 동사입니다. 자, 동사는 크게 비동사,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입니다. 비동사와 일반 동사로 쪼개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일단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동사를 냈습니다.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문장 보고 갈게요. Wow, this tastes. 자, 이것은 this는 대명사입니다. taste 맛이랍니다. 동사입니다. 좋은 어떤 사물의 상태나 어떤 성질을 나타낼 때 이 좋고 나쁜 이러한 것을 우리는 형용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용사는 뭐다? 어떤 사물이나 사람의 어떤 그러한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형용사입니다. 어떤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 주는데 동사에도 상태가 있고 형용사에도 상태가 있는데 요거에 대한 개념은 차차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거기에 책에 있는 걸로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두 번째입니다. The game is interesting. interesting이라는 것은 그 게임의 뭐예요? 어떤 상태를 나타내 주는 말이죠. 상태가 좋으네. 그지? 재밌으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부사라는 게 나오는데요. 부사는 영어 문장에서 기본적으로 I know this town well. 자, 나는 이 마을을 잘 압니다. 여기에서 잘이라는 뜻인데 부사를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참 애매해요. 왜 그러느냐? 부사는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사는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시간이나 방법이나 혹은 정도나 혹은 장소나 이러한 잡다한 이러한 것들을 표현해 주는 그러한 말인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말, 장소를 나타내는 말, 방법을 나타내는 말, 정도를 나타내는 말 등등 다양하게 문장에서 주어 동사를 어떤 문장을 도와주는 그러한 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사는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인 단어가 부사가 됩니다. 물론 이 부사가 부사가 전부 다 ly로 끝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형용사를 ly 붙이면 부사가 되는 이것도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I had lunch I had lunch at noon. 이게 뜻이 뭐예요? 나는 점심을 먹었습니다. 나는 먹었습니다. 점심을. 자, 전치사는 반드시 명사와 함께, 명사나 대명사와 함께 쓰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전치사는 명사와 함께 쓰여서 어떤 그 명사를 수식어화 시켜주는 것인데 전치사는 기억합니다. 전치사고 명사가 이렇게 합쳐지면 하나의 수식어가 되어진다는 것.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지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at, in, on 이렇게 짧은 단어들 over, under 이렇게 명사들과 함께 쓰이는 이러한 단어들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은 문법적인 어떤 중요성은 나중에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속사가 나오는데 이 접속사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줘서 쓰는 and라든가 but이라든가 so라든가 이러한 것이 접속사입니다. 접속사의 종류는 접속사가 무한정 있지는 않습니다. 한 100개? 100개 안 될걸? 그러나 문장을 길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주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and, but, or, so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감탄사는 기쁨, 슬픔, 놀람 그런 감정을 나타내 주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알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8개의 품사, 자,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그리고 접속사 그리고 감탄사 이렇게 했는데요. 자, 조금 이렇게 해서 영어에는 총 8개의 품사가 있는 겁니다. 자, 이 8개의 품사를 일단 소개를 했고 이 품사들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네요. 영어에서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와 같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같은 문장의 핵심 성분에 쓰입니다. 대명사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 명사 자리에 그대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동사는 말 그대로 주어 다음에 오는 동사로서 당연히 쓰입니다. 형용사. 형용사는 좀 전에 나왔던 이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명사를 수식해주는 경우 혹은 그거를 자, 보어가 뭔지 아직 잘 모를 거예요. 그냥 기억해 주세요. 형용사는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다. 자, 부사는요. 명사를 제외한 동사, 형용사, 그리고 부사 혹은 문장 전체 명사 빼고 다 수식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치사는 명사와 함께 쓰여서 전치사는 명사와 함께 쓰여서 형용사와 부사의 역할을 같이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어려울 겁니다. 그냥 이 정도로만 기억해 주세요. 접속사와 감탄사는 이 6개의 단어들이 모여서 하나의 완전한 문장을 만들고 난 뒤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 6개가 가장 중요하고 이 중에서 명사와 대명사는 하나의 덩어리로 보면 되고 형용사, 부사 그리고 전치사와 함께 쓰인 명사 이 3개는 수식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8개의 품사. 품사를 빨리 기억하는 방법 선생님이 소개할게요. 자,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품사는 명사입니다. 이 명사는 동사와 함께 문장의 의미의 90%를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나 이 명사와 동사만 쓰니까 영어 문장이 너무 단순해. 단순하고 재미가 없어. 그리고 너무 성의가 없어. 그래서 이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 탄생했는데 그것이 바로 형용사입니다. 자, 그리고 형용사 말고 동사도 수식어가 필요한데 그거는 부사가 이렇게 맞습니다. 근데 명사가 쪽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형용사는 부사에 비해 너무 바빠요. 그래서 형용사는 오로지 명사를 수식하고 부사는 형용사도 수식하고 부사 자신도 수식하고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대명사 그리고 명사와 함께 쓰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얘네들은 항상 세트로 보세요. 전치사하고 명사가 만나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도 있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동사를 꾸며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접속사하고 감탄사는 그냥 따로 떨어뜨려 생각합니다. 자, 이러면 괜히 복잡한 것 같죠? 자, 명동 가본 사람, 명동. 서울에 가면 명동 있습니다. 명동에 누가 살아? 형부가 사십니다. 형부가 누구야? 여러분들 이모나 혹은 이모들이 아빠한테 형부라고 하는 경우를 본 적 있을 거예요. 자, 명동에 사는 형부가 대전 가봤나? 저기 우리나라 가운데에 있는 도시 대전에 면자를 하나 집어요. 면접 가셨어. 왜? 명동이면 잘 사는 동네인데 거기서 이제 요즘 경기가 어려워져가지고 명동에 사시던 형부가 대전에 면접감. 명동, 형부, 대전, 면접감. 오케이?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영어의 품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문장의 성분. 자, 문장의 성분이라는 것과 품사는 전혀 다른 거예요. 물론 품사들이 모여서 문장의 성분을 구성하는 건 사실이지만 이 두 개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he is an English teacher. 자, 이 문장 아까 우리가 배웠던 품사로 쪼개 보면 자, 요 문장은 아까 봤듯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단어로 구성됐죠. 자, he는 뭐예요? he는 대명사, is는 동사, 어는 명사와 함께 오는 관사라 그랬죠. English는 형용사입니다. teacher는 당연히 명사죠. 자, 품사는 이렇게 되는데 문장 성분은 뭐다? 자, 이 문장을 해석해 볼게요. 그는 영어 선생님입니다. 이거죠. 영어 선생님입니다. 그는. 자, 그러면 끊으면 그는 누구누구입니다. 영어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영어 문장에서 보통 가장 앞에 와서 누구누구는 자, 은는 이가로 해석되어지는 그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주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어는 영어로 쓰면 subject인데 흔히 s로 많이 표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주어는 누가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주어가 될 수 있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에서 명사가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다고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 주어는요 명사가 주어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명사와 비슷한 성격을 갖는 대명사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he 이거 대명사잖아요. 그러나 요거는 아주 어린 초등학생들 수준의 수준이고 조금 깊게 나가면 명사의 역할을 하는 단어의 덩어리도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명사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것보다 조금 더 발전한 게 명사절이라는 게 올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주어는 명사, 대명사, 그리고 명사구, 명사절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동사 볼게요. 동사. 자, 동사는 보통 해석을 하면 뭐뭐이다 혹은 뭐뭐하다 자, 이렇게 다로 끝납니다. 우리말로. 그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동사는 V로 표기합니다. verb. 자, 동사에 올 수 있는 것들은 물론 당연히 많습니다. 동사에는 동사가 올 수 있어. 근데 이 동사는 크게 비동사가 아닌 동사, 일반 동사 여기에 조동사 개념까지 섞여갖고 이렇게 올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말고 요 문장 말고 다른 문장을 한번 써볼게요. I need a computer.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나는 자, 이거 어떻게 쪼갭니까? 나는 컴퓨터가 필요하다. 나는 컴퓨터를 필요로 한다. 나는 필요로 한다. 컴퓨터를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컴퓨터는 뭐다? 컴퓨터를 이렇게 되죠.
뭐뭐 을을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을을로 해석이 되었을 때 이거를 우리는 목적어라고 얘기를 하죠. 목적어, 을을로 해석되어지는. 자,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좀 전에 나온 이 주어와 똑같습니다.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것은 쉬운 영어에서는 명사나 대명사, 그리고 조금 어려운 영어에서는 명사 역할을 하는 단어의 덩어리, 명사구, 그리고 명사절, 이런 것들이 단어의 덩어리인데 목적어는 주어와 똑같은 대상들이 올 수가 있어요. 보통 을을이 붙는 말, 이게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보어는요. 보어는 보통 이 보어는 조금 설명을 하자면 애매한데, 자, 보어가 무엇이다? 보어는 마땅하게 뭐라고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게 없습니다. 우리말로. 보어는 일단 C로 표기를 하는데요. 목적어와 보어하고 간단하게 선생님이 비교를 해볼게요. 그는 자, 이러한 문장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에 들어갈 알맞은 동사를 하나만 써봐.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동사를 한번 써봐. 좋아. 그럼 너네가 여기에 he like라는 동사를 써볼게요. he likes. he likes. 그는 선생님 한 명을 좋아한다. 이랬죠. 그러면 여기에 like를 쓰는, 여기에 like를 쓰는 순간 그는 선생님 한 명을 좋아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신기하게도 이 a teacher가 뭐뭐를 이러하게 해석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선생님 한 분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에 he is a teacher 이렇게 is를 쓰면 그는 선생님이다. 뭔가 해석되는 게 아까랑 다르죠. 자, 을을로 이렇게, 자, 여기에 like를 썼을 때 여기에 있는 a teacher는 뭐가 된다? 목적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is를 쓰는 순간 그는 선생님이다. 자, 이때 이 is를 썼을 때 이 a teacher는 여기서는 보어가 됩니다. 즉 똑같은 a teacher라도 앞에는 어떤 동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목적어가 될 때도 있고 보어가 될 때도 있어요. 자, 목적어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는 선생님 한 명을 좋아하지. 그러면 이 그하고 선생님이 같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당연히 다르지, 다른 사람이지. 근데 여기에 있는 he is a teacher, 여기 is를 쓰면 그는 선생님이다 그러면은 주어와 목적어가 주어와 동일한 사람이 되어버리죠. 자, 보어란 뭐다? 보어는 보통 보면 동사를 도와 주어나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어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 형식에서 주어의 또 다른 모습을 나타내주는 말, 주어의 또 다른 모습을 이야기해주는 말이 보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자, 그는 선생님 한 명을 좋아합니다. 이때는 그와 선생님이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는 선생님이다 그러면 그가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어가 되어지는 거죠. 자, 수식어. 수식어는 문장의 필수 요소는 아니지만 문장에 더 자세한 의미를 더해주는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크게 두 가지로 쪼개진다고 보면 됩니다. 문장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 있고요. 명사 이외의 말을 꾸며주는 말들로 쪼개진다고 보면 돼요. 명사를 꾸며주는 말은 명사 가까이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사 이외의 것들은
그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위치를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어쨌든 영어 문장의 수식어는 두 가지 패턴이 있다. 하나는 명사를 꾸며주는 애들, 또 하나는 명사 이외의 것들을 꾸며주는 말들. 이런 것은 나중에 자세하게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3. 구와 절. 자, 이 구와 절을 잘 이해해야 수준 높은 영어에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 구와 절의 개념을 조금 이해하기에는 힘들어요. 왜? 생각보다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자, 일단은 구라는 말, 구. 딱 봤을 때 이 구가 어려운 한자말입니다. 이 구라는 거는 단어는 뭐야? 단어는 따로따로지, 그죠? 단어가 몇 개 모여있는 단어 덩어리야. 단어 덩어리라고 그랬는데 이 단어 덩어리란 말이 잘 와닿지 않으면 단어가 몇 개 모인 것, 단어 모둠 혹은 단어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즉, 뭔 소리냐? 간단하게 볼게요. Jim sings a beautiful song. 자, 끌어볼게요. 짐은 노래한다. 아름다운 노래를 한다. 이거죠. 아름다운 노래를. 여기에 a beautiful song 이거는 지금 하나, 둘, 세 개의 단어가 모였지만 아름다운 노래 이렇게 해서 의미적으로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지. 그치? 바로 그거예요. 몇 개의 단어가 모여서 의미의 덩어리를 이룰 때 그거를 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다? 구예요. 구. 군데 자, 하나 더 해볼까? 요건 좀 어려운 건데 쉬운 걸로 할게요. He is in the classroom. 자, he is in the classroom.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는 지금 교실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는 교실에 있습니다. 이렇게 끊어야 되죠. 여기에서 in이라는 건 전치사인데 선생님이 앞에서 이 전치사는 반드시 명사와 함께 간다고 그랬죠. 그죠? 자, 이렇게 in the classroom 얘도 뭐다? 얘도 구예요. 구. 의미의 덩어리. 하나 더 해볼까? 뭐가 좋을까요? 이거는 그냥 쌤이 쓴 문장인데 이 문장에서 이거 끊어봐. 그 용감한 남자는 매우 키가 크다 이거죠. 자, 이거 보세요. 요렇게 끊기고 요렇게 끊기고 요건 알겠습니까? 그쵸?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the brave man 이게 뭐다? 얘가 구예요. 그리고 very tall 매우 키가 큰 이것도 단어가 두 개 모였죠. 얘도 큽니다. 알겠어요? 의미적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의미적으로 뭔가를 떼면 뭔가 의미적으로 불완전해지는 그게 바로 이렇게
구와 절의 개념입니다. 자, 절은 지금까지 설명 안 했는데 I think 나는 생각합니다. 뭘 생각해? That Jim sings well. 보이나요? 나는 생각한다. 짐이 노래를 잘한다고. 자, 이것도 끊어봐. 나는 생각합니다. 짐이 노래를 잘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끊기죠. 자, 여기에서 짐이 노래를 잘한다라는 것 이거죠. 자, 얘도 지금 몇 개의 단어가 모여서 의미의 덩어리를 이루는 거는 구하고 똑같은데 다만 이 안에 주어와 동사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죠. 짐이 노래를 잘한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죠? 자, 절은 아까 구는 단어의 덩어리 모둠이라고 했는데 절도 똑같습니다. 절이라는 것은 뭐다? 단어의 덩어리인데 단어의 모임 모둠이긴 한데 이 안에 주어와 동사의 관계가 있는 것을 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절보단 구가 더 중요해요. 왜? 절은 우리가 딱 봐도 느낌이 와요. 그러나 구는 언뜻 봤을 때 개념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요. 몇 개가 모이면 구야. 하나면 단어. 단어 하나면 단어. 하나면 단어. 모이면 구. 하나면 단어, 모이면 구라고요. 됐습니까? 자, 구와 절에는 종류가 있는데 자, 몇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는 게 바로 명사구라는 거하고 형용사구라는 거하고 부사구라는 거하고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명사구 그러면 왠지 느낌에 명사가 들어있는 구 이런 느낌이 들죠. 물론 명사가 들어가서 명사구를 이루는 것도 있지만 자, 명사구는 뭐다?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될 수 있는 모든 것 그것을 명사구라고 합니다. 단어가 아닌 모든 것. 물론 절도 아닌. 형용사구 역시 형용사가 들어있는 몇 개의 덩어리 그거 아니에요. 형용사구란 뭐다? 명사를 수식해 줄 수 있는데요. 명사수를 꾸며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형용사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사구는 좀 쉽게 얘기해서 명사를 제외한 모든 것을 수식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에요. 명사를 수식하는 모든 것은 형용사 뭐 이렇게 되고 명사 이외의 것을 수식하는 것은 부사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나중에 그 어떤 준동사의 개념이라든가 기타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을 알아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내용은 추후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사절은 뭐다?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될 수 있는 단어의 덩어리인데 그 안에 주어, 동사의 관계가 있어야 돼. 형용사구 역시 몇 개의 단어가 모여서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 그 안에 주어, 동사가 있어야 돼. 부사 역시 마찬가지. 명사 이외의 것을 수식하는데 그 안에 주어와 동사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
자, 이 정도로 여러분들 알면 되겠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예를 들 수도 있으나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한 지금 45분 정도의 시간 동안 그래머 베이직스, 품사, 그리고 성분, 문장 성분, 그리고 구와 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 추후에 나오는 내용들의 아주 기본적인 어떤 사항들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